안녕하세요. 배준식 학생입니다. 저널클럽 시작합니다. 이번 저널클럽은 인섹트건 마이크로바이옴의 스토리로 쭉 이어지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의 제목은 A Symbiotic Physical Niche in Drosophila melanogaster regulates stable association of a multispecies gum microbiota 라는 논문으로 Nature Communications의 2023년도 2월에 게재되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에서 인섹트건 마이크로바이옴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복습하자면 곤충의 장에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곤충의 장내 미생물은 호스트가 섭취한 먹이를 분해 및 합성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의 형태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고 안티마이크로바이오 컴파운드를 생산하여 호스트의 이뮤니티에도 관여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곤충의 장내 미생물은 호스트의 번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짝짓기 시기가 도래하면 숙주곤충이 짝짓기 상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호르몬과 시그널 물질이 장내 미생물로부터 생산된다는 연구가 밝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과 더불어 이뮤니티에 대한 연장선으로 호스트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병원균 및 바이러스의 침입을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온 및 습도 변화 등의 외부 압력, 그리고 유해 물질들에 대한 저항성을 보조해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곤충의 장에 관련하여 곤충의 장은 종에 따라 장내 미생물 군집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패밀리 수준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서식하는 환경이나 먹이원이 뚜렷하게 다르며 생활사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곤충의 장은 foregut, midgut, hindgut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연구는 기존과는 다르게 hindgut이 아닌 foregut으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곤충의 hindgut에는 전체 장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장내 미생물이 서식하며 에네로빅한 조건을 가지기에 에네로빅 마이크로오르가니즘이 자라기에 적합한 환경을 구성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호스트 스피시스마다 특이적인 양상을 띠기 때문에 이번 연구의 소재가 드로소필라라는 점에서 foregut을 사용하였습니다. 곤충 장내 미생물 연구의 최근 패러다임은 먹이원 서식지 등의 외부적인 요인과 생활사적 특성으로 인해서 장내 미생물 구조가 결정되어지는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종과 공생하여 진화하고 오래전부터 장에 콜로나이즈한 호스트 스피시픽한 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은 장내 미생물을 가지는 생물들이 외부 환경의 영향과 세대가 지남에도 스테이블한 건 마이크로바이옴 컴포지션을 가지는 것과 특정 장내 미생물이 대사와 관련한 화학적 특성을 가진 장의 특정 부위에 서식한다는 아이디어에 착안하였습니다. 드로소필라는 생물학 실험에 있어서 매우 많이 활용되는 단골 소재인데요. 이전 연구들을 통해 드로소필라의 겉이 마이크로 에어로빅한 환경이며 주로 락토바실랄리스 패밀리에 속하는 세균들이 콜로나이즈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드로소필라의 장내 미생물 구조는 비교적 단순한 편으로서 락토바실러스와 아세토박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구조입니다. 해당 세균들은 컬처 또한 비교적 쉽기 때문에 드로소필라의 장내 미생물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노토바이오릭 드로소필라, 즉 무균 처리 환경에서 외부 미생물의 유입이 없는 상태의 초파리를 사용하여 장의 피지컬 니치가 호스트의 장내 미생물 구조를 락토바실러스와 아세토박터 스피시픽한 구조로 조절하고 스테이블하게 유지한다는 내용의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겉 박테리아 분석에 장내 세균을 적극적으로 컬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점이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의 메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드로소필라는 전부 메이팅이 끝난 피메일 개체들을 사용하였고 드로소필라 리링 바이알에서 사육을 진행했습니다. 먹이원으로는 글루코즈, 이스트, 프로파이오닉 애시드, 아가,
그리고 콜밀을 섞은 아가 타입의 소스를 사용했습니다. 리퀴드 타입의 푸드 소스도 사용하였는데 아가 타입에서 이스트만 제외한 동일한 성분입니다. 3일에서 4일마다 새로운 묵은 바이알로 파리들을 트랜스퍼 시켜서 실험을 유지했습니다. 호스트 거 스피시픽 박테리아 스트레인인 락티플란티바실러스와 아스테노박터를 겉에 콜로나이즈 시키는 콜로나이제이션 에세이 또한 진행하였고, 콜로나이제이션 에세이는 묵은 상태의 먹이원에 각 박테리아 스트레인을 일정량 이노큘레이트 시키고 먹이에 남아있는 박테리아를 워싱을 통해서 콜렉트한 후 CFU를 측정함으로써 콜로나이제이션 레이트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성충뿐 아니라 유충 개체들도 사용하였는데요. 실험에 사용한 암컷 성충 개체들의 산란을 유도하여 획득한 알을 마찬가지로 박테리아 스트레인이 이노큘레이트 된 푸드 소스에서 사육함으로써 박테리아 콜로나이제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겉 박테리아 컬처를 진행하여 CFU 카운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박테리아 카운트에 영향을 주지 않고 드로소필라의 티슈만 파괴하는 0.5 마이크로밀리 미드를 사용하여 다일루션 믹스처를 만들고 아가 플레이트에 배양한 후 콜로니 카운트를 진행했습니다. 드로소필라의 먹이원 섭취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카페 에세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카페 에세이는 Capillary Feeder Assay의 약자로서 드로소필라를 사육하는 바이알 안에 푸드 솔루션을 담은 가스 카필러리를 넣고 이바포레이션 레이트를 측정함으로써 푸드 컨섬션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카페 어세이에 이어 박테리아 콜로나이제이션을 정확하게 트래킹하기 위해 펄스 체이스 프로토콜을 사용하였습니다. 형광 표지된 박테리아 스트레인을 펄스로 사용하고 노멀 타입 스트레인을 체이스로 사용하여 펄스 스트레인의 콜로나이제이션에 이어 체이스 스트레인의 콜로나이징 타임 포인트를 트래킹하였습니다. 박테리아 셀 그로스 레이트 메저는 플라스미드 로스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는데요. 플라스미드 컨테이닝 박테리아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박테리아 플라스미드 컨테이닝 CFU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플라스미드 컨테이닝 CFU와 non 컨테이닝 CFU의 구분은 콜로니의 형광 발현 유무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콜로나이제이션의 스페셜 퀀티피케이션을 위해서 컨포커 마이크로스코피와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그리고 XR 마이크로시티를 사용하였습니다. 결과 부분입니다. 연구자들은 선행 연구에서 드로소필라 멜라노가스터에 이펙티브하게 콜로나이즈하는 박테리아 스트레인을 구별해내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드로소필라 멜라노가스터의 겉에 콜로나이즈하는 두 가지 박테리아 스트레인인 락티플란티바실러스 판테란 와이드플라이, 즉 스트레인 LPWF와 아세토박터 인도네시엔시스, 스트레인 AI를 찾아냈습니다. 피규어 1-A부터 1-2까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로소필라의 겉 파트 중 하나인 포거가 또 그 중에서도 프로벤티큘러스라는 기관에서 라이프 박테리얼 덴시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존의 겉 박테리아가 가장 많이 콜로나이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겉 리전인 하인드 겉과는 다른 양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규어 1-F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전체 장 구조 중에 크롭이라는 기관이 장내미생물 구조의 안정화에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이 크롭이라는 기관은 기본적으로 포어것으로 들어온 먹이를 미드것으로 보내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피규어 1-J의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결과를 보면 크롭을 제거한 드로소필라에서도 LPWF 스트레인이 안정적으로 콜로나이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스트레인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프로벤티큘러스와 크롭에 스페시픽하게 바인딩하는 어빌리티가 겉에 스테이블하게 콜로나이징하는 팩터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트의 겉에 스페시픽하게 바인딩하는 박테리아가 겉의 특정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으며
일정한 바이오매스를 유지할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였는데요. 피겨 2-A를 보면 드로소필라에 이노큘레이트된 박테리아가 일정한 바이오매스로 수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피겨 2-C에서는 퍼스체이스 메소드를 통해 두 가지 대조군을 설정하여 비교합니다. 먼저 앞서 드로소필라 got specific bacteria로 밝혀진 LPWF의 형광을 표지하여 펄스로 먼저 드로소필라에 이노큘레이트 시키고 다음으로 형광 표지가 안 된 LPWF 스트레인을 체이스로 넣어 주었는데 결과는 체이스로 들어온 스트레인이 이후 해당 장 부위에 자리를 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조군인 LPWCFS 스트레인의 경우 인간의 장에서 아이솔레이트된 스트레인인데 이를 퍼스로 사용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LPWF 스트레인의 밀려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스트레인에서도 같은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D부터 F까지의 피규어는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테리아가 서식하는 것의 한 파트를 이콜로지컬 니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콜로나이즈된 것에 다른 박테리아가 들어올 경우 콜로나이징 스테이트에 있는 기존의 박테리아 커뮤니티가 새로 들어오는 박테리아에 대해서 리시스팅 이펙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입니다. 저염 프리 상태인 드로소필라와 비교했을 때 이미 콜로나이즈가 이루어진 것을 새롭게 콜로나이즈 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양의 박테리아 도즈가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겨 2-E부터 F의 그래픽 비주얼 데이터를 보면 기존의 콜로나이즈를 마친 LPWF M-체리 스트레인이 장의 내벽 쪽에 로컬라이즈 된 것을 볼 수 있고 중간부에 새롭게 유입된 LPWF 스트레인이 위치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호스트 스페시픽 박테리아가 것의 특정 부위에 콜로나이즈 할 때 특정 위치에 로컬라이즈 함으로써 군집 구조를 안정화하고 외부 균총의 유입에 대한 리지스턴스를 강화하는 역할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선 내용에서는 두 호스트 스페시픽 스트레인인 LPWF와 AI가 동일한 스트레인 내에서도 리시스턴스 이펙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드로소필라의 포얼것이라는 동일한 장의 로케이션을 차지하는 이 두 스트레인 간에는 서로 리시스턴스 이펙트가 당연히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것이 또 다른 가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호스트 스페시픽 스트레인은 서로를 언어펙팅하며 것 내에서 차지하는 이콜로지컬 니치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LPWF의 프리콜로나이제이션은 AI 스트레인의 콜로나이제이션을 촉진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AI 스트레인의 프리콜로나이제이션 이후 LPWF 스트레인의 콜로나이제이션의 리시스턴스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실험 과정에서 다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콜로나이즈된 드로소필라 것에 모르폴로지컬 체인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피겨 4-C부터 4-M을 보면 프로벤트리큘러스를 XR 마이크로시티 이미징, TEM을 통해 여러 방향으로 크로스 섹셔닝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저염 프리 상태와 컨벤셔널 스테이트 그리고 LPWF 콜로나이즈 스테이트로 나누었을 때 장의 형태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관에 서식하는 박테리아 커뮤니티가 어떤 기장을 통해 형태 변화를 유발하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장내균으로 인한 장 형태의 변화라는 점이 매우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이번 저널클럽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